어느 시대고 집을 산다는 건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집장만 한다는 거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투기가 되거나 아니면 이익 추구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된다면 잘못된 거지만요. 오늘 연하라는 말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하라는 말은 연하장 할 때 연하와 다른 글자예요. 제비연자와 하레하라자인데요. 원래 이 연하라는 말은 남이 집을 사면 그걸 축하해 줄 때 쓰는 순한자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들이 집안이처럼요, 우리가 흔히 쓰였던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비연자가 들어갔다는 게 재미나잖아요. 원래 연하는 제비가 사람이 집을 지으면 내 집도 하나 그 처마나 어디 기둥에 하나 내 집도 생기겠구나 하면서 기뻐한다는 데서 다른 사람이 집을 장만했을 때 축하하는 말로 쓰였던 말입니다. 이 연하라는 말에 대해서 재밌는 제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몽인이 어우야담을 썼던 이 유몽인이 임진왜란 때 중국 사람 황백룡을 만났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좀 이렇게 약간 내려다보면서 자기들을 으쓱하면서 뭔가 지식을 자랑하든 나라를 자랑하든 하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조선 사람들은 도대체 경서 몇 개나 읽고 공부해? 이렇게 물어보자 유몽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경 또는 사경을 읽기도 하지만요, 심지어 우리나라 제비들은요, 경서 한 구절쯤은 외울 줄 알아요. 읽을 줄도 알고요. 그러니까 이 황백룡이 황당해합니다. 아니, 제비가 경서를 읽는다고? 그게 도대체 뭔 말이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배배하는 소리가 마치 논어의 한 구절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하다. 이것을 뜻풀이하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지지위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부지위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니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시지야.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지식 자랑과 거만한 자랑을 하는데 유몽이는 제비 하나 지지배배하는 소리를 마치 책 읽는 소리로 글을 꾸짖는 겁니다. 지식은 자랑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요, 나의 궁금증, 인생에 알아가는 삶의 이치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누군가를 나 이만큼 알아 해서 내세운 아닙니다. 또 이 제비하면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비의 특징은 옛 둥지를 다시 찾는 신의를 상징합니다. 귀소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2가지는 세상 속에 몸을 숨길 줄 아는 지혜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제비는 다른 짐승이나 곤충은 무서워하면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처마 밑에 숨어서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알아요. 제비가 굳이 잡아서 먹을 게 없고 쓸 가죽이 없고 뭐 털도 그닥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비가 와도 사람들은 잡지를 않아요. 그걸 눈치챈 제비는 사람 집에 숨어 사는 거죠. 3번째는 논어를 읽을 줄 안다는 학구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는 단지 제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길조로 추상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길조로 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죠. 구직통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1931년에서 1936년까지 약 6년간 6,000마리가 넘는 제비에게 표식을 달아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귀소성이 강한지를 시험해 봤대요. 심지어 다 자란 상태에 떠났던 제비는요, 무려 47.1%가 옛날 자기의 둥지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 제비의 신의야말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대우받을 만하죠. 심지어 논어 한 구절 정도는 읽을 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 분들은요. 그래서 오늘 연하와 집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와 집들이 한번 알아보죠. 우리 연하하면 새해에 맞이하는 연하장과는 의미 비슷하지만 그런 연하가 아니고 이 새 집을 장만한 것을 축하한다는 뜻의 연하입니다. 그 제비연자를 보면 이처럼요, 제비를 그린 상형자입니다. 각골문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 꼬리가 굉장히 강조된 게 특징이죠.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사는 제비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길지오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중국 남부와 동남아로 떠나는데 예전에는 중국 남부를 뭐라고 말했느냐? 강남 지방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강남 같은 제비란 말도 생겨나게 되었죠. 이 제비 연자는 이렇게 점점 변해서 지금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제비연과 잔치연은 의미 같아서 같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축하연을 간다고 할 때 제비연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비연과 잔치연은 축하의 의미로 같이 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하레할 하자를 보면요, 더할 가자와 조개패를 합친자입니다. 이 더할 가자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농기구를 들면서 입으로 그 일을 할 때 힘을 더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조개패니까 뭔가 돈이나 축하할 물건으로 더해준다는 거니까 자연적 의미는 경사가 있는 집에 선물로 더해주면서 축하해준다, 보태어준다는 데서 뜻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연하는요, 제비가 사람 집을 지으면 자기 집도 생겼다 하여 서로 기뻐한다는 뜻으로 타인이 집을 지었을 때에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 누가 자기 집 장만했다고 했을 때 옆에 주위한테 홍보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와 부러워하잖아요. 그때 해주는 인사를 연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를 할까요? 집들이를 하겠죠. 그러면 재미로 알아보는 말, 집들이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 집들이는요, 이사하는 날에 고사를 올린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말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원래의 의미보다는 이런 용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집들이는요, 원래 집주인이 손님을 맞아들이는 데서 집들입니다. 즉, 집들이는 집주인 입장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즉, 내 집을 이렇게 장만했으니까 너네들 한번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좀 맞아드릴게. 그래서 집들이고요. 집아리는 뭐냐면 손님의 집의 위치를 알아두는 데서 집아리라고 쓰였습니다. 원래는 집아리가 옳은 편인데 왠지 우리나라는요, 좀 잘났거나 통치자거나 집권자의 입장에서 생겨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행행자도 그랬었고요. 여기서도 원래 집들이보다는 집아리가 더 옳은 표현이었죠. 서양에서는 이 집들이를 하우스 워밍 파티라고 합니다. 즉 뭐냐,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축하한다는 데서 온 말인데요. 고대 서양은 신령의 축복을 중요시 여겼고 그 신령이 불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쓰던 불씨를 새집, 화로에 옮겨오는 것을 하우스 워밍이라고 했고 그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우스 워밍 파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집들이가 배 아픔의 잔칫날이 아니라 서로 좀 집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가 넘치는 그런 집들이가,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죠. 이 어떻게 보면 서양이 더 용어 설명을 더 잘한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되도록이면 집아리라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요, 집 장만하기가 요즘 힘들잖아요.